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글쓰기 지침서라면 실용서나 자기계발서에 해당할까요?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인문 분야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단순한 기술로 해결되는 문제인가 말입니다. 직관이 필요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비로소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니 어찌 실용서라고 하겠습니까? 글쓰기 또한 기술이 아니라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면으로 인식하는 순간 글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국 선생님을 모시고 글쓰기가 아닌 마음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디오지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상호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강원국 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린 대로 글쓰기가 아닌 마음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동남아 순회 공연도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 회장님의 글쓰기는 지금 강연을 얼마나 다니셨죠? 그것도 지금 뭐 한 20회 가까이 이렇게 한 거. 그 아직도 근 100여 회는 더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전작의 도움을 받은 결과겠지만 벌써 한 6세를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글쓰기 이러면 그 뭐라 그럴까요? 문청들을 위한 문학도들을 위한 글쓰기가 있고 아니면 아예 목표를 정한 글쓰기 책들이 있어요. 뭐뭐 쓰기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닌 굉장히 범용성, 프리사이즈, 아무나 입어도 착착 맞는. 그래서 지금 강연을 다녀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일 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그 독자로 예. 하기 위해서는 저런 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쓰게 됐습니다. 공문 한 줄을 잘 못 써요. 진짜 3줄 쓰면 되는데 그것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사실은 직장 생활은 예. 말하기와 글쓰기가 전부예요. 예. 예. 과거에는 이제 글 잘 쓴다 그러면 이제 문약해 보이고 그 기획실이나 어디 홍보실 구석에서 사장 연설문을 쓰고 있고 예. 그분들이 뭐 이렇게 회사에 성공하지 못했죠. 예. 그래 그 시대에는 주로 성과로 얘기해라, 결과로 얘기해라, 말 많은 놈, 뭐 글 잘 쓰는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갈수록 이제 설득이라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설득을 뭘로 합니까? 말과 글로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과거와는 우리가 말과 글을 직장 내에서 대하는 게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이미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가지로 나눠서 강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밑에서부터 배우면 그게 위로 잘 안 가잖아요. 치솟아 올라가는 게 잘 안 되고 네가 해 이러고 다 됐니? 이렇게만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장님을 가르쳐 놓으면요. 금방 퍼집니다. 밑으로. 귀찮거든요. 그런데 하려니까. 저도 이제 내심 기대했던 거는 이제 이런 책들 그 사장님이 사보시고 야 이거 한 권씩 다 돌려 그러면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몇 분 그 회장님 사장님께 이제 책을 드려보고 이제 실제로 읽어보시고 답을 보내오셨는데 저한테 이 책은 내 마음을 너무 들킨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못 나눠주겠다. 와닿기는 하고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버리면 내가 저기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단체 구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을 들겠다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마음을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을 쓰세요. 그냥 누구 존경하는 사장님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내용을 쓰세요. 이 책으로 사장님의 마음을 외롭고 힘든 마음을 간접적으로 직원들한테 전하시라고 그렇게 쓰세요. 그 좋네요. 예, 들킨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사장님들께 보내야 되겠네요. 예, 실제로 뭐 여기서 밝히기가 뭐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이제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인사말이긴 했지만 장문의 인사말이 들어있었어요. 내지에 직접 쓴. 그렇게 해서 누구 사장님에서 딱 책이 왔는데 저희 한 권씩 다 샀습니다. 1,500권 정도 되죠. 그때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판매 전략이 아니라 또 생각을 바꾸시면 맞잖아요. 이게 보면 고참이 마음 들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찜찜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장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면 직원들이 읽으면 아 우리 회장님 지금 이렇겠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인마 내가 지금 이래라고 하면 그건 전달이 안 돼요. 그냥 통보가 돼버리지. 전달하려면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회장님을 3분을 모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장님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있죠. 욕심이 많다는 거,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본다는 거, 또 외롭다는 거 이런 건 공통점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도 사람이다. 집에 맞습니다. 가면 아버지고 그 가장이고 자연인인데 이게 회사에 오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하고 잘 모실까? 저는 회장을 하나의 사람, 인간, 자연인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진정성으로 통하고 가장 설득하는 첩경이다. 그러니까 회장을 회장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회장으로 보고 접근을 하니까 그 회장도 회장의 입장에서 직원으로만 봐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장을 회장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그냥 봐라.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에 접근을 해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건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팀장, 대리, 상사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저 책에서 뭐 회장님은
회장님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의 상사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새로 취업한 회사의 사장님이 87년도에 제가 신입사원일 때 제 사수였어요. 예. 제 뒤에 앉아서 쓰레빠로 저를 때리던. 네. 그래서 쓰레빠 던지고 때리고 얼마나 미웠으면 쓰레빠로 발로 차고 때릴까요? 제가 굉장히 깐족거리거든요. 같이 앉아서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일이 많고 그랬는데 일도 힘들고 고참 공양을 안 한다고 또 이제 자꾸 줘받고 막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굉장히. 예. 자기 조수를 쓰레빠로 때리고 하는 건 그러면 예, 친밀하지 않으면 그렇죠. 못 해요. 고소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런 사이였는데 그 뒤로 이제 또 연락이 좀 안 되다가 하다가 어쨌든 27년 만에 다시 또 사장과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라고 그래서 형이죠. 저보다 4살 많은데 두 말 없이 갔습니다. 두 말 없이. 그게 예. 그게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 모든 기회는요.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예. 관계를 좋게 해놓으면 그만큼 기회가 많이 어디에선가. 와요. 예. 예.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은 글쓰기뿐이 아니라 당연히 관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의 마음, 상사들의 마음 그 마음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회장님이 들키기 싫겠지만 읽으면 회장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워낙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그 상대를 읽고 그런 거에 그 등한히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에서 실패할 수 있죠. 저도 신입사원 때 뭐 수석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제가 봐도 감히 제가 쟤를 못 따라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원이 안 됐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친구 셋 모아놓으면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모자란다고 싶은 사람이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노력해요. 자기 부족함을 메우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겸손한 그런 사람이 또 겸손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관계가 좋고 결국 나중에 승진도 잘 되고 잘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딱 맞진 않지만 훤칠하고 잘난 사람은 직장생활 끝까지 못합니다. 그런 것 외모상으로도. 사장 치고 키 큰 사람 봤어요? 그러네요. 없습니다. 오나가 아닌다면 사장 치고 키 큰 사람 없어요. 눈에 띄면 중간에 어떻게든 잘려나가요. 못생긴 나무여야 되거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죠. 예.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정말 훤칠하고 누가 봐도 듬직하고 늠름하고 야, 쟤 장군감이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인데 사장감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시기 질투로 못 버텨. 그러니까 나는 하나 의문인 것은 학벌과 승진 또는 회사의 성공과의 상관관계예요. 이상하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임원에 많이 포진해 있고 성공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학벌이 학벌은 이게 어찌 보면 일을 잘하면은 경계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일을 못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자식 잘할 만한 놈이 일을 안 하는 게 되고 그래서 학벌은 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다 성공들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회사에서 이게 대외 관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그런 용도. 특히나 영업이 필요할 땐 똑같은 부장인데 한 부장은 중학교 동창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봐야 뭐 자영업자하고 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한 부장은 친구가 외무고시 붙어가지고 어디 가 있고 무슨 사무관이고 뭐 하고 서울시청에 고위 공무원이고 이 친구는 나가면 뭐라도 해결해 갖고 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면 그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듯이 사실은 회사에서 그렇게 학벌을 우대하지 않으면 이게 학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구조라면 계속 회사는 학벌을 중시할 거 아닙니까? 쉽게 안 바뀝니다. 참 그거는 영원히 난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안 바뀌고요. 각 지역에 대구에 무슨 고등학교 수원에 무슨 고등학교 이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 말하면 공업고등학교죠. 지금은 이제 정보고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런 거기 특정 어느 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런 이렇게 지역사회나 관을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꼭 어디 공고 나온 친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고등학교 떨어졌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 그 고등학교 입시 세대인데 촌에서 사셨으니까. 네. 저 고등학교를 떨어졌는데 네. 그 지역에 지금 그 사회 나와서 그 지역 가서 못 살아요. 그 지역은 제가 떨어진 고등학교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네. 안 됩니다. 네. 뭘 해도 거기는 그 사람들의 그 판인 거죠. 네. 그 아직도 그런 게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좀 답답해요, 솔직히.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또 영업 이렇게 건설회사는 나가서 공사를 따와야 먹고 사니까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수주라는 게 어느 쪽이나 뭐 제조 쪽은 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이렇게 영업도 잘 못하고 낯도 가리고 뭐 이렇게 또 성격도 예민하고 또 술도 못 먹고 그러니까 잼뱅인 거예요. 어디다 내놔야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가서 비실비실하고. 근데 대신에 한 번 물면 그 사람하고는 세상 없어도 그 사람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럿이는 못해도 한둘 가서 딱 잡은 사람은 그건 틀림없어요. 100% 믿어도 되는. 그러니까 좀 안 잘리고 버텼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이 책에서도 제가 봐서는 그런 뭐랄까 연결고리들 그런 걸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표사에도 이제 썼지만은 결국 글만 잘 써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 글은 말과 합쳐져서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의 심리를 읽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말과 글, 소통, 관계, 심리 이거는 한 통 속이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 잘하려고 접근을 해야지 글쓰기 뭐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글쎄 그거는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글쓰기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네. 글쓰기가 제가 관찰자로서 이게 두 대통령이 어떻게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그 결과를 이렇게 썼지만은 이거는 저의 어떤 글 쓰는 방식 어떻게 글을 쓰면 쉽게 써지더라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쓰려고 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글을 잘 쓰려면 글을 써야 한다 해서 10가지 메소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약하기 요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50쪽에 있는 건데요. 매일매일 칼럼 하나씩을 요약하는 연습을 한다. 줄일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핵심 메시지에서 출발해 긴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독후감이나 서평 쓰기도 요약하기다. 나아가서 단순화 연습도 효과가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3가지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 3가지, 내가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 3가지 등으로 말이다. 그러다 보면 3가지 정리가 머릿속에서 습관화되고 글을 쓰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여기에 하나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예. 댓글을 생각 없이 달지 마라. 좋네요. 댓글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요약하기, 요약 훈련의 최고의 장소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글을 읽고 쓸데없는 댓글 달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 실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는 건 신문 칼럼은 조금 길지만 SNS상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500자 안 넘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만큼이네 한 게 500자 안 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잠깐 읽으니까 댓글 다룰 때 지금 이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는 한 줄. 이 글에서 내가 생각하는 한 줄. 딱 그걸 달아야죠. 그렇죠. 좋은 방법. 근데 저는 글쓰기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료를 잘 찾아서 많이 찾아서 그거를 잘 요약 정리하는 기술이다. 글쓰기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유능한 사람은 결국은 이 보고나 보고서 이걸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 요약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보고서라든가 어디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착착착 한 장으로 쫙 요약 정리하는 각을 사람. 딱 책에서.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 능력이에요. 그게 글쓰기 능력이니까 결국은 글을 잘 쓰려면 특히 회사에서 글을 잘 쓰려면 요약 정리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약하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자료를 몽땅 뽑아놓고 밑줄만 치고 있어요. 읽어가면서. 나중에는 밑줄 친 게 또 엄청 많아요. 또 줄려야 돼. 네. 근데 요약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요. 쭉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요. 형광펜 위에 빨간색 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간 볼펜 칠했는데 형광색 많이 칠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아니 고등학교 때도 그거 그렇게 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 없어요. 어머 못해요. 우리 때는 계속 연필로 그렇게 막 쳤어요. 구멍 날 때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약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SNS 활용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작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오해들 굉장히 이게 챕터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책 날개에 있는 사진은 거의 도이냐. 아니, 그 사진 가지고 누가 독자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손을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게 그 게이들이 그렇다고 사진을 바꾸라고. 이렇게. 그게 무슨, 저는 처음, 그분이 그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고 오신 박사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또 누가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이것은 항마 촉지인입니다. 부처님이 한 손으로 다 이렇게 땅에 항마 촉지 손가락 하나를 딱 이렇게 대도 온갖 악기들을 짓누르는 항마 촉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차례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1장 통하는 보고서를 위한 상사 심리 탐험 2장 소통으로 형통하라. 3장 마음을 놓친 달필은 졸필보다 못하다. 4장 강상문은 어떻게 글쓰기로 임원이 되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각 그 소제목들이 이렇게 두세 페이지씩 해서 예문도 있고 또 이 저자가 그동안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진짜 이게 글쓰기 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하자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모신 회장님인데 그 회사의 그 모토가 존경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께 술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서 진언하지 말아도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께 나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쭤봤어요. 회장님 그 정말 이런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당연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내부 구성원들이 회장님을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회장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강상무 취했나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접으면요. 진짜 취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끝까지 밀었죠?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그만해 강상무. 그만해 계속 그러시다가 집에 가셨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삐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부르시더니 강상무 술 좀 줄여야겠네.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사발령 났어요. 그 명패가 없어졌어요. 면 무슨 실장 있잖아요. 그 면이 됐어요. 그냥 상무고 상무로 백의종군 하는 거예요. 보직 없어. 보직이 없어졌어요. 미쳐버리는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판에 대해서 또는 아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국 지식을 다 넣었죠. 다 실전에서 제가 겪은 것들이라. 아부도 기술이에요. 저는 회사는 의전이라고 생각해요. 의전의 핵심은 아부예요. 아부가 그거 못하면 뭐 그게 전부예요. 회사 생활. 그러니까 아부를 나쁘게만 절대 볼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그 상사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열심히 뛰게 만들고 또 마음을 읽었으니까 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아부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고 하는 아부는 바로 들켜요. 눈치 없는 놈이 하면 비위상해요. 그러면 거기에 아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사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이 뒤따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특히 또 아부를 하려면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기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일도 못하는 아부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부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옥 선생님 글에 제가 댓글을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났는데 자네 회사 어려운 점이 뭔가? 예. 예, 제가 거기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소소하게 어려운 점이 많지만 부장님 덕분에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문현답입니다. 이래야 살아남아요. 예. 네. 부장님 덕분에 참습니다. 근데 주절주절 자기 어려움을 토로한다? 바보예요, 바보. 그거는요. 네. 진짜 골로 가는. 왜 그러냐면 모든 상사는요. 주변의 그 어떤 위험 이거를 제거하고 싶어 해요. 어려움이 많은 친구는 언젠가 내 어려움이 돼요. 그 사고 치잖아요, 걔가. 그렇죠. 내가 수습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어려움을 왜 상사한테 주저리 얘기를 합니까? 다른 부서로 쓱 밀어요. 네. 상사가 들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공감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겠구나. 한데 속으로는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쫄병들이 그걸 몰라요. 왜 그걸 모를까? 하면 안 되는 걸. 그러니까요. 예,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부인한테 하거나 자식들 모아놓고 얘기하세요. 상사가 그걸 풀어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바쁘고 힘들어요. 그럼요. 그 사람도 위에 상사 눈치 보느라고 정신 없어요. 영원한 갑은 없어요. 재벌 회장님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 양반 집에 가면 대부분이 꼼짝 못해요. 지은 죄가 모신 많거든. 회장님들은 다 부인들이 한테 꼼짝 못했어요. 죄가 많거든요. 지은 죄가. 남자가 시간 있고 돈 있는데. 어떤 분은 집에서 이건 좀 위험하다. 것도 봤어요. 호텔에서 묵으시는 것도. 어쩜 좋아.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그렇게 다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요. 어렵고 그 사람도 또 스트레스 받고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눈치와 직관의 세계, 소통의 세계. 강옥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쪽에 띠지에도 써 있어요.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90가지 계책 이렇게 해서 기획안 설득에서 품격 있는 아부까지. 이 품격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정말 허접한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사가 두고두고 못 잊을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런 한마디. 그건 어찌 그게 아부겠어요. 그거는 마음이 진정성이 담겨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말이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고참의 반창고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쫄병들은. 오늘 결론은 뭐 고창의 반창고가 되라. 괜찮네요. 마데커 소리 되든지. 그럼. 아니 그렇게 상품 이름을 막 얘기하셔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반창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진짜 좋네. 그러면 그러면 회장님이 피식 웃을 거 아니에요. 아이 자네도 참. 그렇지만 집에 가면서 아유 고맙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회장님의 글쓰기 무궁무진 열심히 발전하시고 100회 강연 다니신 다음에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뭐 글쓰기라 그러니까 문학을 먼저 떠올리셨다면 틀리신 겁니다. 아무리 업무 능력이 탁월해도 문서에 엉뚱한 문장이 들어있거나 표현이 어설프다면 그걸 읽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유려한 문장가가 돼야 출세한다. 그런 주장 아닙니다. 이 책이 또 작가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 체계와 관계망을 제대로 짚을 줄 알아야 출세도 가능하고 본인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리, 사고 체계, 관계망 이런 말이 나오니까 철학이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철학적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누구와 있으며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행동도 방향이 서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답답한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나는 왜 뭔가 부족하고 걸핏하면 눈치를 먹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다른 거 말고 이 책을 읽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제가 약장사 같습니다만 이제 책 읽기 프로 진행한 지 1년 가까이 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를 믿고
주변에 권하셔도 됩니다. 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인간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강원국 선생님과의 유쾌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회장님이 될 수는 없어도 회장님의 마음을 짚어내는 사람처럼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